사람의 의지라는 게 뭔지 저조차도 제가 마음먹은 일을 진짜로 해낼 줄은 몰랐는데요. 눈 딱 감고 하니까 됩디다. 처절하게 한번 바닥 짚고 다시 태어나 성격까지 확 변해 딴 사람이 된 저는 원래 시골 평범한 농가서 태어나 자란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뭐 누가 봐도 촌년으로 얼굴 이목구비도 동글동글 연하디 연한데요. 누가 봐도 서글서글하고 착해 보인다는 제가 제 남편은 별로였나 봅니다. 제가 살면서 가만히 보니 부부간에 서로 정반대인 사람들이 있고 또 서로 쌍둥이처럼 닮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 남편도 저처럼 둥그라니 서로 닮아서 잘 살겠다 했더니만 남편은 여시처럼 뾰족하게 생긴 친구 좋다고 그렇게 뒤로 호박씨 까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이 동글동글한 인상 덕에 남들 은퇴할 나이에도 유명 연예인이 광고하는 기능성 화장품 총판하고 있으니 불만은 없습니다. 저는 까다로운 진상도 잘 다루는 외판 화장품 업계 전설의 데모로 지금도 잘 나가고 있거든요. 제가 성격적으로 애교가 있거나 나긋나긋 여성스러운 편은 아닌데 먹고 살려고 환골탈태한 것이죠. 어려서부터 가정이 순탄하지 않았던 저는 부모님께 좋은 모습을 보고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나 여자로서 애교 같은 것과는 담을 쌓고 살았었는데 제가 부끄러워 차마 말하기 그렇게도 실은 엄마 말고 아버지가 좋아하던 여자가 따로 있답니다. 그 여자분은 조신한 편이 아니라 또 자기 좋다는 남자마다 따라다니며 먹을 것 얻어먹고 댕기 얻어내고 했답니다. 둘이서 뭘 어쨌다는 남자가 한둘이 아니었던 아버지의 첫사랑은 그 이쁘장한 얼굴 덕에 있는 집으로 시집가고 결국 아버지가 꽁 대신 닭이라고 엄마한테 연애 건 것인데 아버지가 외삼촌 친구였지요. 그때 외삼촌이 아버지를 무지하게 반대했다는데 그런 친구 앞에 무릎까지 꿇어가며 진심이라고 울더니 막상 결혼하고서는 흥미가 떨어졌는지 바로 읍내 그 여자보다 더 이쁜 여자 찾아 밖으로 돌았답니다. 야 막돌이, 어떻게 네가 이럴 수가 있냐? 내 동생 좋다고 반대하는 거 굳이 데려가더니 감히 내 동생 눈에서 눈물을 빼? 나하고 약속했잖아 이 자식아. 뭐 어려움 부탁했냐 내가? 그저 내 몸처럼 아껴주고 절대 딴 눈 안 팔기 그뿐 아니야. 그거 장가간 놈이라면 기본적으로 하는 약속이잖아. 그게 어렵냐? 그렇게 불가능한 부탁한 거야 내가? 야, 사람이 약속한 거 지키며 사는 사람이 어딨냐? 마음이 안 동하는 걸 어쩌라고.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데려가. 나도 괜히 결혼해가지고 한창 신나는 시간에 집에 들어가는 거 짜증난다. 이왕 말릴 거 끝까지 말려보지. 말리다 말아가지고 이게 뭐야. 하여간 누가 남매 아니랄까봐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허당이여. 나야말로 괜시리 기순이 나와가지고 후회 막시며 이왕이면 머스마였으면 좀 좋아. 이래저래 마음에 들 건덕지 하나 없고 입만 늘었잖아. 너 그러는 거 아니다. 그걸 말이라고. 네가 사람이면 이럴 수는 없는 거야. 천벌받아 이 자식아. 그러게 확 벼락이나 맞았으면 좋겠네. 뭔 놈의 인생이 낙도 하나 없고 이러는가. 너나 벽에 똥칠할 때까지 착하게 살면서 우리 집 여자나 챙겨줘. 나 바빠. 간다. 그렇게 밖으로 돌던 아버지는 결국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이 여자분이 읍내며 친정 왔다 갔다 하면서 남편하고 뭐가 수틀렸는지 기분이 영 안 좋은 날 아버지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어울린 모양인데 더 이상 순진한 농사꾼이 아니었던 아버지가 제대로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었죠. 당신은 이혼하면 죽은 목숨이던 시절 시골 안악내에 불과한 어머니는 울고 불고 매달렸는데 아버지나 여자분이나 이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성인이 되어 시집갈 적까지도 밥상머리 앞에서 그 여자분 때문에 싸움이 났는데
헤어졌다 다시 만났다 하면서 즐기게도 연을 이어갔죠. 그 여자분은 아무래도 잘 살다 보니 아버지 말고도 다른 남자를 중간중간 만나기도 했는데 아버지는 그 여자가 찾을 적마다 자존심도 없는지 버선발로 달려나갔습니다.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집에 가는 길에 예쁜 꽃을 꺾어다 드려도 한숨뿐이던 엄마는 그 예쁜 얼굴이 시름에 젖어 딱딱하게 굳어갔고 딸인 제 눈에도 안 예쁘게 나이 들어 가셨지요. 저는 그런 엄마를 보며 절대로 남자에게 휘둘리지 않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놈의 조강지처가 뭐라고, 남편이건 저 당사자건 사랑이 끝나면 뒤도 안 돌아보고 헤어지겠노라 다짐을 하였지요. 인생 낙없는 티 팍팍 내며 일하는 초라한 인생에 딸인 저조차도 반감이 들었거든요. 아버지는 그렇게 농사를 지어서 목돈이라도 쥐면 집이 아닌 다른 여자를 찾아 전화 돌리기 바빴으니 있으나 마나한 아버지와 살며 양친 다 있는 것이 행복한 거라는 엄마 말에 도무지 동의를 할 수가 없었지요. 그건 기순이 네가 뭘 몰라서 그래. 당장에 너 시집갈 때 말 나오는 게 아버지나 엄마가 있냐 없냐부터 봐. 보고 배운 거 본다고. 나도 당장 갈라서면 혼자 살 자신 없고 그래도 매일 밖으로 도는 것은 아니잖아. 전구 나갔다고 하면 틀틀대면서라도 전구 갈러 들어오고 그거 보면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니야 네 아버지. 너무 미워하지 마. 아니 딸이 바람난 거 알 정도면 내놓은 거 아니야? 나는 오히려 그런 아버지 때문에 욕먹을 것 같은데 뭘 보고 배우겠어 내가. 나까지 바람기 많은 걸로 오해받는 거 아니야? 솔직히 그냥 엄마 혼자 나 벌어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러면 나 얼른 커서 돈 벌게. 나 직장 생활에서 돈 벌면 내가 엄마 먹여 살릴 테니까 엄마가 먼저 아버지 버려. 가만히 보면 아버지가 엄마가 매번 받아주니까 더 그러는 것 같아. 그 여자처럼 엄마도 좀 튕겨보라고. 그래 볼까 나도? 우리 기순이 키운 보람 있네. 그래도 말이라도 엄마 먹여 살린다고 나서는 거 보면 아휴 내 팔자에 그런 날이 올까 모르겠다. 당장 외갓집에 어떻게 말을 해. 다들 이렇게 속 썩고들 사는걸. 내가 뭐 잘난 구석이 있다고 이혼을 해. 나중에 늙어지면 정신 차리겠지. 언제까지 저러겠어. 그러나 아버지가 쉽게 정신 차릴 것 같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들여 번 돈으로 읍내에서 그 여자가 하고 싶어 하던 예쁜 옷가게 차려준다고 설치는데 그 꼴을 보고도 뭉구적거리는 엄마가 미웠습니다. 말로는 저 때문이라고 하지만 당신 스스로가 용기가 없어서 그런 거겠죠. 엄마 당사자가 이 지경이니 외삼촌조차도 여자로 매력이 없다는 헛소리를 내뱉으며 탓하지요. 저는 취직하여 엄마와 살겠다는 마음도 사라지고 빨리 이 집구석을 떠나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그렇다고 일생 바람치는 친정 아버지의 질린 내가 눈여겨볼 사람이 뚝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촌에서 알고 지내는 거기서 거기인 사람들인데 아들은 아버지 닮고 딸은 엄마 닮는다더니 저도 이상하게 저와 한 동네에서 같이 놀던 친구에게 마음이 자꾸만 갔습니다. 그저 장난꾸러기 같던 녀석이 고등학생이 되면서 남자로 보이는데 녀석 역시도 다른 여자애를 무척 좋아하고 있었고 저는 그냥 대면대면한 상태였는데 말입니다. 딱 엄마와 아버지 스토리라 결말이 어떨지 짐작이 되는 저는 포기하려고도 해봤는데 한번 먹은 마음이 영 돌아서지지가 않는 겁니다. 결국 제가 엄마처럼 안 살겠다는 다짐한 것이 무색하게 녀석이 좋아하는 여자애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한 나이차 많이 나는 오빠하고 결혼한다는 말에 우는 녀석을 달래주면서 급속도로 친해지면서 남녀관계를 맺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차피 우리 둘 다 공부도 별로고 집에서 대학에 보낼 형편이 안 돼요. 빈둥거리며 밥 벌어먹고 살 걱정이 태산 같은 마당에 일을 쳐버리고 결국 집안 부모님 속을 뒤집을 대로 뒤집고 둘이서 읍내로 휑하니 날라버렸습니다. 물론 두 집안은 이런 저희를 찾지도 않으셨답니다.
저희 집도 그렇지만 7남매나 되는 남편 집안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시댁에서는 일단 변변찮은 주제에 밖으로 도는 아버지나 청순 떠는 엄마가 마음에 안 든 터에 그래도 며느리라고 저를 환영하면 식이며 살림집 준비해야 하는 신랑집 부담을 덜 욕심으로 환영도 냉대도 아닌 묵인으로 너희 둘이 맘대로 살으라고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야 저에게 관심이 없고 엄마도 차라리 너나 살아라 하는 마음으로 가타부타 토를 달지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물 한 그릇 떠놓고 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좋아하는 여자를 가슴에 품은 채로 홧김에 저를 택한 남편에게 둘이서 몸이 부서져라 일해 돈을 많이 벌어서 무시한 그것에게 복수하자며 마음을 잡았지요. 봐봐, 동준이 너 사람 취급 안 한 거 후회하게 해주려면 너와 내가 알콩달콩 잘 살면서 억수로 부자가 되는 수밖에 없어. 꼴에 잘난 얼굴 믿고 얼마나 재수없었어. 뒤로 호박씩 가는 건가? 어디서 지가 대학 졸업식이나 하는 오빠를 만나냐고. 내가 아는 남자애들은 기껏해야 한두 살 차이가 다였는데 뭔 짓을 한 거야. 어쨌든 부모님들 반응 없는 게 오히려 다행이지 뭐. 반 포기 상태에 그저 우리끼리 잘 살라 하시는 거 아니겠어? 맞아. 나도 그 기집애가 진짜로 좋아서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뜬금없는 놈씨하고 결혼한다고 설쳐서 놀란 거지. 나를 속였나 하고 나 볼 때마다 해실해실 웃으면서 말 붙이고 그랬걸랑. 그래서 나한테 마음 있나 했던 건데 가지고 놀았던 거지 뭐. 생각할수록 열받네. 아무튼 기순이 너 말이 100번 오라. 무조건 우리는 그 애보다 잘 살아야 해. 나 당장 공사장 일 있나 알아볼 거야. 내가 너 호강시켜줄게. 세상에서 누구보다 행복한 여자 만들어줄 테니까 너도 날 행복한 남자로 만들어줘. 다른 놈들 배 아프게. 알았어. 나 사실 지금도 너무 행복하다. 우리가 진짜 부부라니. 어른이 되니까 이게 참 좋구나. 나도 일자리 알아볼게. 식당 일에 식무일 안 가리고 닥치는 대로 할 거야. 우리 둘이 알콩달콩하며 너 닮은 아이 나 이쁘게 키우자. 우리가 돈이 없지 사랑이 없나 뭐. 우리 아직도 팔팔하니까 금방 돈 벌 거야. 은행에 돈 모으는 재미로 열심히 살자 우리. 맞아. 100만 원 있으면 10만 원 이자 금방이래. 이게 돈이 돈 버는 거지.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벌자 우리. 온 읍내 돈 내가 다 쓸어 담을 거야. 저는 낮에는 남의 집 일에 밤에는 인형 눈 붙이기며 봉투 붙이기까지 푼돈 부업까지 하며 정신없이 돈을 벌었습니다. 먹는 돈에 쓰는 돈마저 아까워 장이 파하고 버리고 간 채소를 주워다 먹을 정도로 수전노처럼 살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죠. 남편은 남편대로 잠시도 쉬지 않고 공사장 일을 하고 비 오는 날은 비를 맞으며 온 읍내를 쏘다니며 포대 몇 개 가득 빈병으로 가득 채울 때까지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중간중간 길에 떨어진 동전을 주울 때면 횡재했다며 서로 자랑하고 눈 좋다며 칭찬하던 땅거지 같던 우리 부부는 그러나 미래를 위해 험한 생활을 하는 그 순간순간이 너무나 행복했죠. 그래서 제법 통장이 두둑해진 결혼 3년 만에 아이가 들어섰을 때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는 아이를 보며 다시 또 행복한 행복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욕심에 치여 아이는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했던 그때 우리 둘에게 큰 전환점이 되어준 우리 딸은 기쁘면서도 기쁘지 않은 첫 느낌과는 다르게 또 다른 책임감을 일깨워 주었지요. 그 10달 동안 남편은 남편대로 가장의 책임감에 어깨가 더 무거워졌고 몸이 더 무거워지기 전에 제 몫의 벌이를 한 푼이라도 벌어놓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제가 요리조리 머리를 굴리며 아이를 돌보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을 물색하고 다녔지요. 당시 약간 임신 티가 나는 배를 해서 채소들을 수거하고 있을 때 남편이 좋아했던 그 애를 만났는데 그 아이가 먼저 알아보고 아는 척 하더라고요. 미자는 저와 같은 동네에서 자랐지만 중학교 때 할아버지 동네로 이사 온 아이라
친한 아이가 별로 없었는데 엄마가 죽고 할아버지에게 맡겨진 아이로 아버지가 그래도 기술자로 돈을 꽤 번다고 들었습니다. 미자 맞고부터 얼굴에 웃음꽃이 필 정도로 생활비도 넉넉하게 받는다는데 서울에서 유행한다는 옷이며 먹거리를 바리바리 싸보내 서울 아이나 진배 없이 자라서 이방인 같은 존재였죠. 이야기 들으니 남편감도 아버지가 소개해서 만난 거라는데 어릴 적이나 매한가지로 피부가 뽀얘서 한눈에 띄는 미자가 호들갑스럽게 먼저 아는 척하자 저도 모르게 부끄러운 와중에도 어깨가 으스겠죠. 게다가 서울로 시집간 미자가 왜 명절도 아닌 평일 시골 파장에 기웃거리나 했더니만 이야기를 들으니 아무리 이뻐도 뒤움박팔자인 것은 매한가지로 참 짠했습니다. 기순이 너는 잘 살고 있구나. 나는 있잖아. 좋은 집 나섰다고 해서 시집갔다가 피봤어. 바리바리 혼수해서 갔는데 신랑이 나보다 7살 많았잖니. 우리 아버지가 괜찮은 놈이라고 해서 덜컥 결혼했는데 개뿔. 나 그 치한테 소박 맞았다. 그 집서 애기 얘기하는데 내가 첫 애를 유산했거든. 3개월 차에 남편이 늦게 들어와서 싸우다가 그렇게 됐는데 내 탓하는 거야. 그 후로 애가 안 들어서는 걸 가지고 생트집 잡더니 이혼하자더라. 어쩌니? 불쌍해라. 애기가 엄마 자유롭게 살라고 안 왔나 보다. 아픈 마음 위로해주지는 못할 망정 트집이나 잡고. 그래 아예 내려온 거야? 아버지가 사업 인연이 있는 집인데 나 때문에 척 줬다고 눈치 주길래. 우리 아버지 진작부터 만나는 여자도 있걸랑. 이래저래 꼴 보기 싫어서 내려왔어. 할머니 할아버지 집 비어서 거기 혼자 있는데 무섭고 혹시 아는 사람이라도 있을까 하고 나와본 거야. 기순이 너 집 어디니? 자주 놀러 갈게. 나 심심하단 말이야. 우리 집으로 놀러 오겠다는 미자의 말에 경계심이 들었던 저는 누추하다는 이유를 들며 가르쳐주지는 않고 밖에서 보자는 말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나마 마음 잡고 결혼 생활하던 아버지가 그 여자 만나고서 횟가닥 변해버린 것을 저는 잊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자기 낳아준 엄마도 자기를 힘들게 가지고 낳았다며 임신한 저를 챙겨주는 미자에게 갈수록 미안한 마음이 들고 미자를 만났다며 소식 전해 나르는 데에도 반응이 없어서 제가 그만 방심을 했었나 봅니다. 이제 내 남자애 아이까지 있으니 남편을 믿는 마음이 컸지요. 게다가 미자가 읍내에 화장품 가게 차릴 거라